83개월 연속 이어진 경상수지 흑자 행진이 막을 내렸습니다. 반도체 단가가 떨어지고 세계 교역량이 주춤한 것이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정부가 누진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더해지면서 한국전력의 주가가 반짝 반등 이후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개별 소비세 인하 조처가 연말까지 연장됩니다. 개소세 감면 기간은 총 1년 6개월에 달해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미국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한국은행도 국내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급박한 전개가 우리 환율 시장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잠시 후 이슈 플러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7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2년 5월부터 83개월 연속 흑자 기록이 7년 만에 막을 내린 겁니다. 반도체 단가 하락과 세계 교역량 둔화 등 영향으로 수출이 곤두박질 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요. 정창신 기자입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국제수지에 따르면 4월 경상수지는 6억 6천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습니다. 경상수지 적자 기록은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한창이던 2012년 4월 이후 처음입니다. 경상수지는 상품 서비스 수출입으로 발생하는 상품 수지와 서비스 수지, 급여 배당 등에서 비롯되는 본원 소득 수지, 그리고 이전 소득 수지로 구성됩니다. 이 가운데 수출 감소로 상품 수지 흑자 폭이 줄어들었고 외국인 투자자의 배당금 지급이 집중되며 본원 소득 수지도 축소됐습니다. 실제 상품 수지 흑자 규모는 56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쪼그라들었습니다. 여기에 본원 소득 수지도 43억 3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적자 폭은 줄었지만 3월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겁니다. 본원 소득 수지 적자는 4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배당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배당 소득 지급액 규모를 보면 67억 8천만 달러로 지난해 4월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배당금 지급이 일시적인 만큼 경상수지가 다시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 배당금은 이제 4월 달에 한시적으로 고려되는 거니까 5월 달부터는 다시 그 경상수지가 흑자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한편 수출은 48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2% 감소했고 수입은 426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반도체 단가 하락과 세계 교역량 부진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한국전력의 주가가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살짝 반등하는가 싶더니 이달 초 산업통상자원부가 누진세 개편안을 발표하자 다시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계속해서 이어지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한전의 주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전기요금 누진세 개편안 논의 앞에 한국전력의 주가가 또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34,000원대로 출발했던 한국전력의 주가는 실적 부진 등의 영향을 받아 지난달 25,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상승하며 26,000원대까지 주가를 올렸지만 지난 3일 산업통상자원부의 누진세 개편안 발표가 주가를 다시 끌어내렸습니다. 산자부가 발표한 개편안은 누진 구간 확대안, 누진 단계 축소안, 누진제 폐지안 이렇게 총 3가지입니다. 아예 제도 폐지를 거론한 누진제 폐지안을 제외한 누진 구간 확대안과 누진 단계 축소안은 여름철에 한해 2달간 한시 적용되는 방안입니다. 문제는 한전의 재정 부담입니다. 폭염이었던 지난해 기준 누진 구간 확대안은 2,874억 원, 누진 단계 축소안은 1,911억 원,
누진제 폐지안은 2,985억 원 각각 재정 부담을 초래합니다. 작년 여름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해 생겼던 재정 부담은 3,600억 원, 이 중 정부가 보전한 금액은 350억 원에 불과합니다. 결국 누진제 개편안이 한전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한전의 부채는 지난 1분기 증가했습니다. 작년 1분기 1,276억 원가량의 적자를 낸 것과 달리 올해 1분기에는 6,298억 원가량의 적자를 기록한 것입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 역시 감소했습니다. 지난 1분기 한전은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한 15조 2,484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로 인해 현대차증권, KB증권, 흥국증권, NH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은 한국전력의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누진제 개편안 외에 한전의 주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은 또 있습니다. 수개월째 외국인의 이탈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한전 지분율은 지난해 30%를 넘었는데 올해 들어 계속된 자금 이탈로 현재는 지분율이 26%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최근 2달간 매도 흐름은 더욱 심각합니다. 외국인들은 지난 4월부터 오늘까지 단 이틀을 제외하고는 한국전력의 주식을 시장에 내놓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이제 정말 국제유가의 향방에 따라 달린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유가의 급락세가 멈추고 옆으로 기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은 유가의 방향성에 따라서 한국전력의 주가도 많이 움직일 걸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 국제유가가 상승한 오늘 역시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며 한국전력의 주가는 또다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한전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15% 하락한 25,700원이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승용차 개별 소비세 30% 인하 조처가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됩니다. 이번 연장으로 개소세 감면 기간은 총 1년 6개월에 달해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정부는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승용차 개소세율 한시 인하 방안을 논의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차량 출고가액 2,500만 원을 기준으로 개소세 등 세금이 179만 원에서 125만 원으로 54만 원 인하되는 조치가 이어집니다. 정부는 최근 자동차 국내 생산이 10% 넘게 감소했고 부품회사 적자 기업도 크게 증가한 것을 고려했다며 내수 확대와 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6개월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부사장이 구속됐습니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후신으로 여겨지는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소속 김모 부사장과 인사팀 박모 부사장이 구속된 지 11일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오전 안모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부사장과 이모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이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중앙지법은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안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중앙지법은 범행에서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역할, 관여 정도, 관련 증거가 수집된 점,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제롬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지난밤 사이 뉴욕 증시가 급등했는데요. 오늘 파월 의장의 발언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한국은행도 서둘러 금리 인하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파월 의장의 발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또 이게 결국에 우리 환율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금융팀 고현정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 기자, 파월 의장이 지난밤에 미국 기준금리 인하를 언급을 해서 이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죠?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현지 시각 4일 시카고 연설에서 무역 분쟁이 계속됨에 따라 미국의 경제 전망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탄탄한 고용 시장과 2% 안팎의 물가 상승률 등 경기 확장 국면이 유지되도록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지난 2일까지만 해도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가 좋은 지점에 있고 경제도 전망이 양호하기 때문에 금리 정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발언에 오늘 시장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에 시장에서는 무역 전쟁 장기화로 미국의 실물 경기에 타격이 발생한다면 미 연준이 연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파월 의장이 사실 그동안 금리 동결이나 금리 인상 쪽에 가까운 입장이었는데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때문에 금리 인하 쪽으로 선회했다, 이런 관측도 나온다고요. 네, 이번에 결정이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에 앞선 일종의 경제 맷집 키우기라는 분석인데요. 먼저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가 자꾸 금리 인상해서 결국 경기가 이제 꺾여버리게 되면 미국 중국하고 싸울 힘도 없지 않느냐. 결국은 경기 돌아갔으니까 금리 인하해라라는 부분을 계속 압박을 넣어왔던 거고. 네, 앞으로 달러가 어떻게 될지 또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이번에 금리 인하 시그널이 있다고 해서 달러 강세 기조가 지금 쭉 이어지고 있는데 그게 바뀌는 것으로 해석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는 얘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소폭 달러 약세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달러 강세로 봐야 한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이나 멕시코 등 이제 2,500억 달러,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리든 미국이 결국은 무역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달 30일 멕시코의 이민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면서 보인 행동만 보더라도 이번 금리 인하 시그널은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서 오래 버티기 위한 일종의 트럼프 푸시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미국이 경기가 좀 둔화되고 금리 인하 간다면 사실 달러 약세가 되는 맞는데 예전랑 다른 건 뭐냐면 적자를 찾되 용납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만약에 이런 무역 갈등에 대해서 미국이 계속 미국 입장만 고수한다면 달러 강세로 가는 게 맞는 거죠. 트럼프 푸시라는 게 작동했다고 봐요 지금. 네, 이런 기세대로 미국이 실제로 정말 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우리 한국은행은 어떤 조치를 하게 될까요? 네, 아마도 미국의 금리 인하가 확실시 되자마자 우리도 곧바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한국 경제 지표가 수출이라던가 이제 투자 부진 등으로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지난 분기 마이너스 0.4% 성장률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미국보다도 이미 금리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더 인하하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게 된다면 한국은행도 곧바로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결국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세계 경제가 끌려가는 모습인데요. 이 강달러 상황과 또 계속되는 무역 전쟁 상황에서 우리나라 외환당국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현정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잠잠해지면서 올해 1분기 보험사의 가계대출 잔액이 9년여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3월 말 보험사들의 대출 채권 잔액이 224조 7천억 원으로 전분기 말보다 1조 2천억 원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가계대출은 121조 원으로 같은 기간 8천억 원 줄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과 보험계약대출이 각각 5천억 원, 3천억 원 감소한 영향입니다. 보험사들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0.58%에서 0.61%로 0.03%포인트 소폭 올랐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별히 연체가 늘었다기보다는 가계대출이 줄다 보니 연체율도 오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기업들의 내부 거래 규모가 작년 30% 넘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기업평가 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정한 59개 대기업 집단 가운데 총수가 있는 49개 그룹의 계열사 1,84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작년 내부거래 총액은 176조 5,393억 원으로 전년보다 3.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공정위의 내부거래 규제 대상인 193개 기업의 내부거래 금액은 8조 8,197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1.7% 감소했습니다. 규제 대상 계열사들의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큰 그룹은 동원으로 작년 매출의 92%에 달했습니다. 한진과 LG, 넥슨, 한국테크놀로지, 중흥건설, 하이트진로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SK와 LS, 카카오, 넷마블, 태영 등은 규제 대상 계열사의 내부 거래 매출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 현충일을 하루 앞둔 오늘 중소건설업체들이 국가유공자들의 낡은 집 보수에 나섰습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주축이 돼 벌써 26년째 이어오고 있는 무료 봉사인데요. 그 집 수리 현장에 이하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봉천동의 10평 남짓한 낡고 허름한 집. 올해로 86세. 6.25 참전 유공자 양재수 할아버지에게는 이제 전부가 된 집이지만 그나마도 장마철이면 무너져 내릴까 노심초사해 왔습니다. 지금 40년째 살고 있습니다. 주마주마 허물어질까 봐. 그렇죠. 여기서는 저는 죽을 때까지 산다고 결심한 사람이라. 생계가 어려워 수리는 엄두도 못 냈지만 건설업체들의 지원으로 걱정을 덜었습니다. 어둡고 칙칙했던 국가유공자의 집이 이렇게 따뜻한 보금자리로 재탄생했습니다. 중소중견건설사 모임인 주택건설협회는 십시일반 모은 200억 원가량의 지원금으로 올해 92동을 포함해 26년 동안 1,800여 동의 국가유공자 집을 고쳤습니다.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보답하기 위해 주택업체들이 형편이 어려운 분들의 낡은 주택을 보수해주고 있습니다. 중소업체들의 자발적인 지원 참여로 지금까지 사업이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활짝 웃고 그래도 나 이런 데서 이제 여기서 살 수 있구나.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직원들하고 얘기하고 안아주고 하는 모습 봤을 때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정부가 호화 생활을 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를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 명령 제도를 도입합니다. 또 세금 체납자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강화하고 체납자의 재산 조회 범위를 본인 외 친인척까지 확대합니다. 정부는 오늘 이낙연 총리가 주재한 국정 현안 점검 조정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호화 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강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재산을 은닉하고도 호화 생활과 함께 복지 혜택도 누리는 악의적 체납자를 향한 국민적 공분이 큰 만큼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공고문 읽어주는 남자 공익남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동산팀 유민호 기자 나와 있는데요. 유 기자, 이번엔 어떤 단지 살펴볼까요? 네, 오늘 살펴볼 지역은 인천입니다. 코오롱 글로벌이 인천 부평구 일대에 공급하는 부계역 코오롱 하늘채를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이 단지는 부계동 부계 3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모두 6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용 면적은 31제곱미터에서 84제곱미터까지 다양한 평형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가구 수는 많지 않은 편인데요. 이 재개발 단지다 보니까 모두 306가구로 두고 청약자들은 경쟁해야 됩니다. 네, 최근 저희가 리포트에서 짚었던 것처럼 인천의 경우는 검단 신도시 문제도 있고요. 또 분양시장이 썩 좋지 않은 편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로 수도권 여러 지역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기 신도시 마지막 주자로 꼽히는 인천 검단 신도시는 말 그대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분양가를 낮춰도 미계약이 속출하고 있고 또 미분양 물량도 전체 1000가구에 이를 만큼 미분양 물량도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검단은 인천 바깥 지역보다 안쪽 지역은 사정이 좀 나은 편입니다. 단지가 들어서는 부평구 부계역 일대는 입주 10년 차가 넘은 노후 아파트가 많아서 수요가 그래도 좀 있는 편입니다. 이 부계역 코오롱 하늘채 모델하우스는 개장 3일 만에 27,000명이 다녀갔고요. 또 같은 날 분양을 시작한 청라국제도시의 지웰시티 푸르지오도 2만여 명이 몰렸습니다.
네, 단지 개요와 인천 분양시장 분위기는 살펴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공고문 훑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분양가인데 분양가가 얼마나 될지 또 각종 규제는 얼마나 적용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공고문 첫 페이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는 비투기 과열지구에다 비청약 과열지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비규제 지역이라서 집을 한 채 이상 가지고 있어도 1순위 청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 당첨됐을 경우 앞으로 5년간 규제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1순위 청약을 할 수 없으니까요. 이 점 반드시 유의해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이 분양권 전매 같은 경우에는 당첨자 발표일부터 6개월 뒤에 가능합니다. 다만 전매로 시세 차익을 챙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단지의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1,425만 원인데요. 이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경우 4억 6천만 원 정도인데 이 주변의 입주 10년차 단지 부계역 푸르지오의 분양가를 살펴보면 같은 면적 시세가 4억에서 4억 7천만 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네, 이제는 공익남의 강점이죠. 단지 유의사항 살펴볼 시간인데요. 어떤 점이 특히 눈에 들어오십니까? 네, 공고문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우선 아파트 조감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짚은 곳을 보시면 지상주차장이 있다는 걸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다음으로 동호수 배치도를 살펴보면요. 이 단지 곳곳에 특이하게도 지상주차장이 존재합니다. 이 지상에 주차를 해두면 눈이나 비가 올 때 자동차가 쉽게 더러워지고 또 날이 덥거나 추우면 왔다 갔다 하기 좀 많이들 불편하실 텐데요.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에 분양한 단지들은 전부 지하에 주차장을 확보해뒀는데 이 단지는 지하 주차장도 있고 지상 주차장도 있습니다. 이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실제 모델하우스를 살펴보니까 지상 주차장이 버젓이 있어서 좀 당황했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 지상 주차장엔 총 100여 대를 주차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안전 때문에 이 주차장을 두고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습니다. 또 단지 적용을 해친다는 단점도 지상 주차장엔 존재합니다. 네, 수요자분들 지상 주차장 체크하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청약 일정과 주의할 점 덧붙여 주시죠. 네, 부계역 코오롱 하늘채는 어제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청약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1순위 청약이 있고요. 현충일 다음 날인 7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합니다. 공고문을 살펴보시면 모든 분양 물량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가점제 적용 물량 40%를 제외한 나머지 60%는 추첨으로 진행합니다. 여기에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실수요자들의 당첨 확률이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공고문 읽어주는 남자, 코오롱 글로벌이 인천 부평구에 짓는 부계역 코오롱 하늘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유민호 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조입니다. 현재 대구의 낮 기온은 34도를 웃돌며 올해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등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내일 늦은 오후부터는 제주를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에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에는 10에서 40mm, 충청도와 전북 경북에는 30에서 50, 그 밖에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최고 100mm까지 많은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요. 특히 제주 산간에는 250mm, 남해상으로도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는 우산을 챙기셔야겠고 제주에 계신 분들은 많은 양의 비에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비가 오기 전까지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8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28도까지 오르겠지만 저녁에 비가 오면서 기온은 점점 떨어지다가 이후 금요일에는 23도까지 떨어지면서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급격한 기온 변화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나라는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낮 동안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수원, 그리고 대전과 청주는 28도, 춘천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은 강원도를 중심으로 건조, 경보까지 내려지는 등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씨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저녁부터 많은 비가 쏟아지겠지만 비가 오기 전까지는 전주와 대구의 낮 기온은 30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은 전 해상으로도 흐린 가운데 비 소식이 있고요. 대부분 해상에는 안개까지 동반하겠습니다. 그리고 서해와 남해상에는 바다의 물결 또한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내리는 비에 이어서 토요일에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에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